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요쌤입니다. 네, 오늘은 비타민 B3, 나이아신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3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제가 공부한 내용이지 이렇게 특별한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임을 밝힙니다. 자, 현대인에게 비타민 B 복합체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들은 사실 너무 풍부한 먹거리 속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 결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 현대인에게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 B가 굉장히 쉽게 고갈되는데요. 이 비타민 B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비타민 B는 1부터 12까지 있는데 하나의 그룹으로 작용하고요. 성장과 발달과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그러한 비타민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특히 DNA 복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하면 암이 또 떠오르죠. 그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비타민 B를 보충할 때 좀 생물학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형태의 고품질의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암의 스위치를 꺼라에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나이아신이 뭐지? 많이 들어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나이아신은 비타민 B3를 얘기하는데요. 이 비타민 B는 이제 1, 2, 3 뭐 해가지고 쭉 12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3는 세 번째 발견됐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비타민 B3라고 했습니다. 근데 비타민 B3는 그 우리가 트립토판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체내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체내 전환율이 1.5%밖에 안 돼요. 굉장히 부족한 거죠. 굉장히 체내 전환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보조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체내 흡수율이 잘 되는 그런 생체 이용률이 높은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타민 B3는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HDL을 증가시키고 LDL을 감소시킵니다. 중성지방이 또 가장 큰 문제이죠. 그래서 중성지방을 무려 20에서 25% 감소하는 것이,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이아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알츠하이머, 치매, 제2형 당뇨,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비타민이다. 자, 우리가 사실 탄단지를 먹잖아요. 근데 이게 분자 구조가 굉장히 크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저작 활동을 통해서 위에서 또 간과 담에서 이렇게 분해가 되어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탄수화물은 포도당과 피루복산으로, 지방은 중성지방, 지방산 뭐 이런 것으로 분해가 되어서 이제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로 쓰이는데, 이때 TCA 회로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가 돌아가는 회로예요. 이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움직이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움직일 때 비타민 B1부터 12까지 모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비타민 B3, 즉 이 비타민 B3는 NAD 플러스라고 하는 것의 전구 물질인데, 이 NAD 플러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는 얘기죠. DNA를 복구시킵니다. DNA를 복구시킨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 항노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노화에 따른 만성염증을 낮춘다. 인슐린 민감도를 또 낮춘다. 그리고 또 근육량이 늘어나고 운동 능력이 80%나 향상될수록 돕는다. 시력과 임신력도 좋아지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노아의 종말에서 보면은 NAD 플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연구자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뇌, 혈액, 근육, 면역세포, 췌장, 피부, 심지어는 모세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에 이르기까지 몸 전체에서 NAD 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와, 노화의 원인이군요. 그러면 이 NAD를 잘 보존을 하면 우리가 항노화, 저속노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NAD가 중요한데, NAD는 비타민 B3인데 나이아신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이아신이 몹시 부족하면 피부 염증, 설사, 치매, 피부 궤양 이런 것들이 잦아지면서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섭죠? 비타민 B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해독작용을 하는 간을 보았을 때 간이 1차 해독, 2차 해독까지 있는데 이때 비타민 비복합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비타민 B3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타민 B1부터 12까지는 사실 에너지 대사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ATP 변환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일 때 필수이고요. 특히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손상된 DNA를 복구해주고 신경계를 보호하는 효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보호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파킨슨이라든지 알츠하이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와 피부 건강을 유지해 줍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B3, 나이아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부족할 때에는 결핍 시에는 펠라그라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펠라그라병이 신경계 소화기계를 침범하는 병인데요. 원래 이 병으로 인해서 비타민 B3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펠라그라 현상은 바로 뭐냐면 두통 무기력에서 오는 우울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울감으로 인해서 펠라그라 현상이 일어나는데 펠라그라병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나이아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캐나다 의사인데요. 아브람 호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질병 치료에 비타민 B3, 나이아신을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NAD가 그 DNA 복구에 쓰이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즉, 암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종양 억제 단백 P53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FDA로부터 이제 이상 지질 혈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효과들이 있고요. 이 나이아신은 1956년에 화이자라고 하는 그 제약회사이죠. 화이자가 승인을 받아서 이제 이상 지질 혈증 치료제로 이렇게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사실 여기서 쓰이는 비타민 B3는 화학성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식물 추출 유래를 하는 바로 이제 나이아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플러시가 있다는데 플러시가 뭐지? 너무 복잡해서 제가 한번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봤어요. 우리가 흡수가 좋은 나이아신을 이게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피부의 세포막에 나이아신 수용체가 있어요. 얘가 이제 수용체로 들어가서 아라키돈산이라는 것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PGD2라고 하는 것을 분비를 해요. 이게 뭐냐면 염증 반응 매개자예요. 그래서 PGD2를 분비를 시키면은 모세혈관 내피세포에서 이제 모세혈관이 팽창을 하면서 이제 나이아신 플러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나이아신 플러시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단, 지방에 녹아있는 독소를 디톡스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자, 백혈구는 사실 적혈구는 이게 이제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이 백혈구는 이게 투명한 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백혈구의 역할이 감염이나 조직 손상이 일어났을 때 경보 신호, 즉 사이토카인이 띵띵띵 하고 발생이 돼요. 그러면은 이때 백혈구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백혈구가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혈관이 넓어지고 벽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반응하는 곳의 부위가 붉어지는 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상현상이 아니고, 네, 백혈구가 이동해서 이제 염증 반응과 싸워서 죽은 세포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치유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비타민 B3를 먹고 이렇게 플러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자, 나이아신 플러시가 심하게 나타났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비타민 B3가 조금 몸에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공복 시에 그냥 가볍게 후끈 달아오는 정도? 이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근데 화학약을 장기 복용을 하신 분들은 이 화학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가려움증도 나타날 수 있고요. 좀 심하게 붉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이아신을 드시고 이런 반응이 있었다면 부작용이 아니라 내 몸속에서 백혈구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치유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히 비타민 B3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위에 통증과 메스꺼움과 빠른 심장 박동, 피부 발진 이런 것도 동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비타민 B3를 조금 더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모세혈관이 너무 심하게 막힌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코칭해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비타민 B3 이제 생체 이용률이 높은 그런 제품을 드시고 한 6개월 만에 네, 이렇게 나이아신의 플러시 현상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당뇨와 고지혈이 심한 분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플러시 현상이 나타나는 부위별로 그냥 한번 살펴볼게요. 목 앞에가 빨갛게 되었어요. 그럼 목 앞에는 뭐냐면 우리 갑상선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갑상선 수술을 하셨거나 갑상선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 목 앞이 빨갛게 일어나면서 약간 가려움증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네, 백혈구가 네,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곳에 염증이 있다는 거죠. 백혈구가 달려갔다는 것은 그곳에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다수의 통증을 동반할 수도 있고 가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현상이 뭐 짧게는 한 10분에서 30분이면 가라앉거든요. 근데 길게는 좀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내가 목 앞이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서 빨갛게 일어난 것은 바로 갑상선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거 신기하다, 더 내가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뒤가 빨갛고 머리가 좀 따끔따끔하는 그런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경동맥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수술 부위는 많이 이렇게 따끔따끔하고 빨개집니다. 근데 이거는 수술 부위에 있는 노폐물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치유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가끔 코칭을 하다 보면은 전신이 빨개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손발이 차고 저체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모든 질환의 원인은 저체온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알러지라든지 비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저체온에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체온을 좀 올리려는 노력을 각별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코 주위가 붉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염이나 축농증 그리고 호흡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이렇게 코 주위가 붉어지고요. 눈이 이렇게 갑자기 핏발이 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피로 과로 또 시력 저하나 간 기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가 빨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귀 언저리, 얼굴 부분이겠죠. 얼굴 부분에 귀 언저리가 빨가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생식기나 신장, 남자분들은 전립선과 방광 이쪽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귀만 전체 빨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모세혈관이 산소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관절이 또 빨갛게 되는 부분, 제가
제가 코칭한 부분도 관절이 빨갛게 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관절이 빨갛게 된 부류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근데 이제 참 고민이죠. 우리가 비타민 B3. 그러면 내가 이 비타민 B3가 많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또 사라지고, 우리가 탄단지 먹으니까 그것도 대사하느냐고 많이 쓰이고 해서 보조제를 먹어야 된다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되지? 하는 걱정이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미네랄 내 몸을 살린다에 보면은,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싸구려 종합 비타민인 경우에는 석유 부산물에서 추출한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 종합 비타민 주의하셔야 돼요. 인공색소가 있는지, 설탕이 들어가 있는지, 감미료의 함량이 어떤 건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어떤 게 좋냐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과학위원회에서, 세계과학위원회에서 비타민 미네랄의 가장 좋은 적절한 섭취는 액체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 분자보다 좀 작게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을 물에다가 금방 타서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그러한 생체 이용률이 높고, 그리고 세계적인 인증을 다 받은 그러한 제품들을 잘 찾아보셔서 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이아신의 그런 플러시 현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몸은 정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하나도 놓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증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 몸에서 통증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내 몸의 치유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통증의 원인, 그러니까 좋은 이게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비타민 미네랄을 좀 보충해주고, 그리고 또 좀 쉬고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이러한 원인을 없애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통이 왔을 때, 네. 그 진통제 이런 걸 드시면 그냥 결과 통증만 그러니까 통증만 억제하는 거지 그 원인은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내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 그 원인을 없애면 결과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니까 건강 관리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클로징은 암의 스위치를 꺼라에 나오는 문구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한 현재의 보건의료 기관들에 대한 맹신을 그만두어야 한다. 각자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좋은 영양요법 한 가지만으로도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보다 암 회복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영양 보충제의 섭취는 모든 식이요법과 건강 프로그램에서 필수이다. 현대인들이 음식에는 필수 영양소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높은 보조제를 드시면 좋다라고 암의 스위치를 꺼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 플러시 현상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신기하죠? 네, 우리 몸의 반응 꼭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서 이제 주변에 계신 그 전문가들과 이렇게 상의를 하시면은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오늘 굉장히 무더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땀을 몇 번씩 제가 쏟으면서도 이런 작업을 하는데도 하나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행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